일본에서는 한국 제품이 안 팔린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는 한국 제품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해보면 수만 가지 각국 제품들 중에서 한국 제품만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핸드폰과 TV 같은 경우에는 세계 1등을 하기도 해서 이것만큼은 있겠지 싶지만 중국, 유럽 제품들까진 진열되어 있어도 한국 제품만은 끝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그동안 극악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고 냉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일본에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데요. 이 제품의 등장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한국 제품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제품이 한국 제품인 줄 모르고 사던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 제품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일본은 이런 제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한국 제품에도 눈을 돌리게 된 일본이라고 하니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스타일러입니다. 의류관리기라고도 불리는 스타일러는 기본적으로는 의류의 먼지와 구김을 털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진가는 바로 냄새를 빼주고 살균까지 된다는 점이죠. 말 그대로 의류를 관리해주는 가전제품인데요. 특히 매일 사용해도 세탁기나 건조기에 비해 문제가 적으며 모피나 밍크, 패딩과 같은 세탁과 건조가 어려운 의류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꿈의 가전으로 생각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파세코가 2008년 스타일러를 최초로 출시해 조금씩 알려지던 중 2011년 LG가 스타일러를 출시하면서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요. 이 스타일러는 물론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의외로 일본에서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꽃가루로 심하게 몸살을 앓아왔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수도 도쿄와 같은 곳에서는 무려 2,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매년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한다고 하죠. 이런 불편함을 재빠르게 캐치한 LG는 꽃가루 알레르기 99% 제거 기능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따로 추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팬데믹 당시에는 살균이 엄청 중요했지만 매일 세탁을 할 수 없었던 때였는데 이런 스타일러의 등장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죠. 그리고 그 인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예 이 스타일러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바로 헨나 로봇 호텔입니다. 로봇이 프론트를 보는 이 헨나 호텔은 아날로그가 성행하는 일본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인 호텔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이 인기에 한 몫을 한 것이 바로 스타일러라고 합니다. 헨나 로봇 호텔에는 700여 개의 객실에 스타일러를 배치했는데 이곳을 예약하는 손님들 대다수가 굳이 스타일러가 있는 방을 선택할 정도라고 하죠. 오히려 스타일러를 써보고 싶어서 이 호텔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외산 가전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일본이 맞나 싶습니다. 심지어 일본 의사들도 LG의 스타일러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의사 가운과 수건 등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병원은 병을 일으키는 균에 민감한 만큼 위생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러는 살균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면서 버튼 하나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조차 모자란 의사들에게 크게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마사요시 츠치야 소아과 전문의는 매일 가운을 세탁하지 않아도 고온 증기로 쉽게 소독할 수 있다며 깨끗한 가운으로 환자를 맞이할 수 있다. 수건과 담요를 소독해 일상에서의 위생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카나 츠치야 피부과 전문의는 바쁠 때도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고 팽팽한 옷으로 깨끗한 인상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스타일러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강조했죠. 게다가 스타일러를 활용한 의류, 침구 관리의 편의성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옷 침구를 관리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워 침구와 베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교체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스타일러는 스위치 하나로 침구와 베개를 살균하고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이런 인터뷰가 세간에 나오자 일본의 수많은 병원은 스타일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일본인들도 얼마나 좋으면 의사들이 추천을 할까라며 더욱 구매에 열을 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렇듯 한국의 스타일러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자 당연히 일본의 기업들은 모방 제품을 내려 했는데요. 다행히 LG는 스타일러로 시장을 선점하면서 걸어둔 특허가 무려 1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일본의 여러 후발주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만약 이 특허가 없었어도 일본의 스타일러는 LG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했던가요? 이렇게 한 번 뚫린 일본 시장은 속수무책으로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의 TV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OLED TV는 일본이 본고장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한국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고화질과 고성능 TV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LG TV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영상, 음향기기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VGP 어워드에서도 금상을 받을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줬죠. 그렇다 보니 외국산을 무작정 기피하던 일본에서조차 입소문이 나며 이제는 일본 주요 지역의 핵심 전자제품 할인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한국산 TV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자 한국의 모니터와 노트북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제품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기업은 발전해 나가는 데에 비해 일본의 기업들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세계 첫 OLED TV를 만든 일본 제조사 JOLED가 얼마 전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JOLED는 2015년 1월 소니, 파나소닉, 재팬디스플레이 등 일본 기업과 민관 공통투자펀드가 합작해서 세운 기업인데요. 일본 내 유일한 TV 모니터 노트북용 OLED 패널을 만들 정도로 유망했던 기업이었죠.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갈라파고스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는데요. 역시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에만 맞추다 보니 해외 인기를 끌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동안 자국 제품만을 고집하며 사주던 일본 사람들도 한국 제품을 비롯한 해외로 눈을 돌리자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던 일본 전자제품들은 왜 사라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일본 전자산업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는 1990년대 세계 전자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세 가지 변혁이 있었는데 일본은 세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이 지적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PC 시장이 열릴 때 일본은 여전히 대형 컴퓨터에 필요한 안정성과 내구성에 집중했다. 그 결과 상품의 짧은 개발 주기와 저비용이 생명인 PC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90년대 세계 전자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분업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 독자 기술을 고집하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다. 셋째, 90년대 PC 보급률 급증으로 세계적인 인터넷 투자 붐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ICT 투자는 경쟁 국가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한때 소니 워크맨을 들고 다니고 집에 파나소닉 냉장고가 있다고 하면 부자라고 불리던 시절은 다 갔습니다. 파나소닉의 경우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사업을 중국 하이얼에 매각했고 소니는 PC 사업을 다른 업체에 넘겼죠. 도시바의 경우에도 백색가전 사업을 중국 가전업체 메이더의 통째로 팔아버리기도 했는데요. 한때 일본을 세계 최고 제조업 대국으로 만들어준 장인정신이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걸림돌이 되고 일본의 산업은 몰락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작아 내수시장이 작다는 불평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